의자 등받이 깊숙이 몸을 담그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3교시 컬러 활용 사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는 컬러 활용 사례를 통해서 컬러가 갖는 효과를 인지하는 것, 컬러 활용 사례를 통해서 컬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러한 컬러 활용 사례를 봄으로써 컬러 배색에 대한 감각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여러 컬러 활용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컬러는 무엇이었죠? 예, 지난주에 했던 화이트 중에서 그 화이트가 적용된 다른 분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션에서의 화이트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패션쇼의 한 장면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르사체의 패션쇼였죠. 베르사체 하면 프레타포르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프레타포르테와 반대되는 개념이 오뚜키뚜루라고 하죠. 오뚜키뚜루라고 하는 것은 맞춤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절제됐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품이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풍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명품인데 굳이 그 눈에 띌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막 성장하고자 남의 눈에 독특하게 차별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명품으로서의 품위를 지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신 패션쇼 베르사체 디자인들 굉장히 간결 심플한 데다가 색상, 쓰여지는 색상까지도 대부분 모노톤이죠.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패션쇼에 나오는 그런 옷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 나오는 순서가 무작위로 흰 옷 나왔다, 검은 옷 나왔다, 노란 옷 나왔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컬러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흰색 다음에 은색, 은색 다음에 골드 느낌이 나는 노란색, 뭐 그런 식으로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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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검은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라데이션 같은 흐름을 타고 모델들이 옷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제가 이 패션쇼를 보여드리고자 한 가장 큰 세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어두운 무대 속에서 하얀색이 갖는, 하얀색의 의상이 갖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검은 의상이나 다른 의상 톤에 비해서 흰색이 갖는 그런 임팩트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패션에서도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패션에서 흰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속내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팬티라든가 런닝이라든가 브레이지어라든가 이런 하얀색 속옷이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왜 흰색이 속옷부터 적용이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 염색 기술이 아직 덜 발달했던 그 시절에 아무래도 표백을 시키고 아무런 염료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섬유 재질이 아무래도 피부에 뭐 색을 묻힌다거나 아니면은 색의 어떤 안 좋은 작용,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을 착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흰색 속옷을 착용하게 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흰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특성이 있나요? 청결하다, 그리고 깔끔해 보인다라는 그런 특성이 속옷이 흰색이 적용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옷은 어떻습니까? 좀 더러워지면은 바로바로 갈아입는 게 미생상 도움이 되죠.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컬러 또한 흰색이기 때문에 속옷은 흰색이다 라는 어떤 지금은 좀 진부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속옷을 흰색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흰색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영적인 존재의 느낌이 있다, 어떤 대상물에 영적인 존재의 느낌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꼬마는 뭐라 그러죠? 결혼식 때 신부 뒤에서 긴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들고 들어가는 뭐 그런 역할을 곧 할 그런 소녀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이미지도 보시면은 어떤 소녀적인 이미지, 하얀색 바탕에 꽃무늬가 들어간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어떤 순수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남성분들 많이 입는 와이셔츠, 기본적으로 화이트는 베이직 아이템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흰색 와이셔츠, 청결함이 생명이죠. 청결하게 입어야 되고, 또 청결한 와이셔츠를 입음으로써 그 사람도 단정하고 청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이 속내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속내기라는 것이 한 겹만 벗겨내면 알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옷에서 느껴지는 섹시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흰색의 의상들,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자주 쓰시는 색 중에 하나죠. 패션쇼 할 때 보면은 물론 웨딩드레스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흰색이 메인 컬러 중에 하나로 꼭 쓰입니다. 보면은 우아하고 기품 있고 화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아함, 기품, 그리고 어떤 골드 컬러나 또 잔잔한 채도가 낮은 그런 컬러들과 함께 쓰이면 클래식한 느낌까지도 좀 받을 수가 있긴 한데, 이 하얀색이라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하이테크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색상이 배제된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모던함까지 느낄 수 있는 컬러가 바로 화이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제품 브랜드에서 활용된 화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화이트, 여성분들은 이 브랜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브랜드 광고가 있어서 먼저 이 광고부터 보고 나머지 설명 듣기로 하죠. 유카콜 크림 커버로 닿자마자 쏙! 확 달라진 깨끗함. 만나보세요.
여성분들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는, 패키지가 화이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재료가 화이트로 되어 있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미용, 미백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백, 그 단어 자체에 흰색이 들어갔듯이 어떤 패키지, 용기, 그리고 재료까지도 흰색이 많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화이트라는 광고, 제 생각에 이 화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명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 제품과 그 네이밍이 서로 잘 맞는 그런 조합 같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하고, 저는 이 생리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뭐 날개가 달렸다 이런 거. 하지만 날개 달린 것이 어떤 제품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화이트라고 네이밍된 이 제품은 화이트 생리대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색상을 통해서, 그리고 색상이 가진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과 연관을 잘 지은, 매칭을 잘 시킨 좋은 네이밍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흰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어딘가요? 네, 화장실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 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피해가지 않습니다. 뭐 생리대 얘기도 자연스럽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업은 숨기고 빼고 이런 게 없는 수업입니다. 첫 시간부터 그 어떤 배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된 모든 것에는 디자인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도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별로 아닌 것 같죠. 밑에 보시는 거는 소변기고요. 이 옆에 거는 변기입니다. 이건 욕조죠. 자, 냄새 난다고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난 이런 지저분한 일 안 할래 한다면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다 우리 생활과 관계된 일이고, 특히 하루에 몇 번씩 만나야 되는 것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몇 번씩은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한 번쯤은 봐야지 그 정상적인 인간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그냥 아유 냄새나고 나는 뭐 이런 거 내 체질상 안 맞아, 너무 형이 하락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실에서 보는 어떤 위생이 필요한, 어쩌면 더러운 것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생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는 하얀색이 적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브랜드에서의 화이트. 또 하나 무비 트레일러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시고 나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죠. Your son seems to be interested in only one thing. All he talks about, all he seems capable of thinking about, is automobile racing. Racing's everything. For my family, it isn't just a sport. It's way more important than that. It's like a religion. Are you ready to become a real race car driver? Then sign that contract. He's just trying to scare you, son. What you do behind the wheel of a race car has nothing to do with business. You walk away from me, you walk away from this deal, no matter how well you drive, you won't win, you won't place. I guarantee you right now, you won't even finish the race. You think you can drive a car and change the world? It doesn't work like that. Maybe not. But it's the only thing I know how to do, and I gotta do something. Move it, Speed. It's getting ugly out there. Wasn't my idea. Oh, no? It was his. He's going to be very good. No, he's going to be the best if they don't destroy him first.
스피드 레이서 무비, 물론 영화에 나오는 마하고고, 그 차량도 역시 흰색입니다. 그렇죠? 하얀색이라서 눈에 띄고, 등장인물 중에서도 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경주복이라든가 헬멧 전부 다 하얀색이었죠. 그리고 좌석은 빨간색이었고, 모든 게 하얀색인데 좌석이라든가 부분 액센트로 나오는 그런 컬러들이 아주 흰색 위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무비 트레일러를 샘플로 넣어서 보여드린 건 아니었고요. 자, 우리가 주변의 물건 중에서 그 다양한 색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색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차량과 관련된 영화 중에 흰색 차량이 주인공인 스피드 레이서를 넣어봤었습니다. 왜 차량은 흰색이 많이 선택되는 것일까? 한번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에 차량이 달리는 길은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뭐 블랙이라고는 하지만 블랙이라고보다는 좀 회색기가 도는 그런 길이 되겠고, 흔히 건물들, 콘크리트라든가 철제가 되었건 무채색이 굉장히 많고요. 또 유채색이라 할때라도 뭐 젓갈색이라든가 이런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컬러들이 많습니다. 그런 컬러 가운데 흰색, 중채도, 채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채색인 그런 가운데 흰색이 딱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차량 선호색 중에 가장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색상 중에 하나가 화이트, 흰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품 브랜드 측면에서의 그 흰색,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저는 하얀색 제품, 그러면 먼저 애플 제품들이 생각납니다. 가장 쉽게는 아이팟. 시작을 해서 맥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맥, 이것도 전부 다 하얀색 위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참 깔끔하다, 깨끗하다, 피니시 정말 끝내준다, 꼼꼼하고 빈틈이 없구나, 그리고 완전 무결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첨단의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얀색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보여드릴 광고를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팟 3G 광고를 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현란한 색상들, 그리고 사람의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서 춤추는 아이팟.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애플의 로고의 변천사를 보면서 애플이 그 로고를 색이 규명되지 않은 그런 컬러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 인상과 더불어서 어떠한 색도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색상,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한 화이트까지 그 안에 의미를 다 담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밑에 이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주 슬림한 맥북인데요. 자, 맥북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애플의 로고가 더 하얗게 보이시죠? 더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라이트 불빛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어떤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 완전 무결하고 또 최첨단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플, 아이팟, 그리고 맥북,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웹사이트의 화이트. 사실은 하얀색 사이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찾아보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몇 개인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완전 다 흰색 바탕에다가 뭐 손으로 낙서한 듯한 그런 어떤 앤틱한 혹은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분위기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걸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포탈이니까 이 포탈 사이트에 있어서의 화이트의 활용도, 어떤 식으로 포털 사이트에서는 화이트, 흰색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포털이든 그 다음이 되었건 네이버가 되었건 네이트가 되었건 파란이 되었건 다양한 포털, 뭐 야후나 구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포털들이 있는데 이러한 포털들 기본적으로 종이 바탕에다가 글씨를 쓰듯이 그 바탕은 전부 다 화이트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위에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컬러들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란색들,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된 파란색, 이런 컬러들을 통해서 블루라고 하는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주조색은 물론 하얀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하얀색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그린을 사용함으로써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그린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그린이 형성하는 이미지를 또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몰들 그리고 오픈마켓들도 화이트를 그 주조색으로, 바탕이 되는 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션 마찬가지로 바탕색은 다 하얀색이고 붉은 색깔들이 강조를 하는 컬러들로 쓰여지고 있죠. 굉장히 붉은색이 강하고 또 군데군데 쓰여서 어쩔 때는 좀 그 눈이 피로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바탕색은 종이에 스크랩을 한 것처럼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이트는 메이크 앤 셀이라고 하는 그 공예품 오픈마켓 사이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이 퍼플 계열의 그라데이션 된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탕은 어떻습니까? 화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화이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주조색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사이트의 주조색, 배경되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다양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무슨 공식인 것처럼 컨텐츠의 배경 바탕으로서 하얀색이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신문이나 잡지, 서적 같은 종이 매체의 이런 아날로그적인 특성이죠. 보통 인쇄 매체들은 바탕이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매체를 보듯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탕색을 하얗게 함으로써 인쇄를 했을 경우에 웹사이트에 보이는 컨텐츠들을 종이에 프린트아웃 했을 경우에 종이 위에 진한 글자들만 인쇄가 되니까 바탕색이 다른 색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프린트아웃상의 그런 에러, 발생될 수 있는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색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물론 웹사이트는 그 모니터의 해상도 그리고 어떤 섬세함, 모니터의 그 섬세함도 색상을 구현하는 데 많이 작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매체, 종이와 마찬가지로 흰색이 다양한 색깔을 가장 잘 구현해주는 바탕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면적으로도 강조색, 보조색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깔끔한 느낌이 들죠. 기본적으로 물론 콘텐츠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 그리고 가독성의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웹사이트에서는 화이트를 바탕색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웹툰들이 있는데 이 웹툰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자, 웹툰이란 것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브라우저가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스크롤바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정지된 화면들을, 그림들을 보게 되죠. 이 정지된 그림들은 한 컷 한 컷 다른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이 컷에서 컷으로 넘어갈 때 이 하얀색 바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좌측에 보이는 것은
강도화 작가님의 세브리캉이라고 하는 만화 중에 한 장면인데, 웹툰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강도화 작가님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능하면 말풍선을 그림 안에 넣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풍선들을 그림 안에 넣지 않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 빈 공간 속에 넣고 계시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말풍선이 뜨는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 빼놓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하얀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을 늘려줌으로써 이동할 때, 그림을 옮길 때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장면 전환했을 경우에 느낌을 다르게 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꽤 자주 찾아 읽는 것 중에 하나죠. 조성님의 마음의 이야기인가요? 또 보면은 여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로 갖고 온 이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 마지막 컷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긴 이격 간격을 가진 뒤에 나오죠. 물론 이런 프레임 거의 없고 그냥 흑백으로 조그맣게 구석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이 만화에서는 나름 백미 역할을 하죠. 끝에 웃음 한 방 날려주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 웹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강도화 작가님의 작품들, 제가 컬러를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웹툰입니다. 강도화 작가님. 다음에 있거든요. 다음에 뉴스 보면은 이제 뉴스 그 타이틀 옆에 아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만화속 세상이 있거든요. 만화속 세상 클릭하시면 그 안에 연재 만화를 볼 수가 있는데, 연재 만화 중에서 강도화 작가, 그리고 그 밑에도 강풀 작가가 있습니다. 강도화 작가, 강풀 작가 웹툰들을 보시면서 그 웹툰에 쓰여진 컬러, 어떤 식으로 배색이 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컬러가 쓰여졌는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쇼핑몰에 콘텐츠 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많은 영역에 이 하얀 색깔이 쓰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영화나 이런 장면에 많이 등장하는 것. 예, 그 등장인물의 머리털. 그쵸, 하얀색 머리카락. 이 털과 관련돼서 흰색이 의도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선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어떤 건가요? 기다란 수염, 그렇죠? 하얗게 센 백발, 도끼를 호수에 떨어뜨린 나무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신령, 그 호수 속에서 나타나는 산신령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기다란 흰 수염, 그리고 흰 백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얀 머리칼, 그리고 하얀 수염은 그 대상물한테 어떤 독특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한 역할이다 그러면은 지혜, 그리고 연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이게 악한 캐릭터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야비하고 영악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흰털, 수염이 됐건 머리카락이 됐건, 흰털은 캐릭터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캐릭터에게 강한 개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미이긴 한데, 이 백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얀 눈썹, 흰쌀밥도 백미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흰쌀밥이 아니라, 물론 흰쌀밥도 뭐 잡곡밥이나 딴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희다라는 의미에서 뭐 색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백미, 백미가 뭔가요? 흰 눈썹이라는 뜻이죠. 흰 눈썹이라는 뜻인데, 중국의 촉한 때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 마량이라는 사람에게 형제가 5명 있었는데 모두 다 머리가 다 총명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눈썹 속에 흰털이 나와 있는 마량이라고 하는 형제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것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 이런 것은 이제 백미라고 하죠. 흰 눈썹, 백미라고 하죠. 그래서 흰 눈썹이 어쨌든지 간에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좀 차이점을 갖는 것들, 군계일학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각가지 색깔의 닭들 속에서 하얀 학이 한 마리 딱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히 다른 존재로, 보다 뛰어난 존재로 딱 부각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3교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해가지고 흰색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흰색이 활용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배경으로 쓰였을 때 어떻습니까? 백지, 여백, 여분의 공간, 또 메시지와 컨텐츠의 토대가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체화색을 돋보이게 하고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또 빛으로 가득 찬 흰색일 경우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대상물이나 캐릭터에 쓰였을 때는 어떻던가요? 순결함, 순수함, 정갈함, 청결함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우아함, 이러한 우아함과 더불어서 또 섹시함도 약간 느낄 수 있었죠. 신성함, 고귀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의 창백함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또 하이테크, 최첨단의 과학이 느껴지는 것에도 흰색이 많이 적용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대상물 캐릭터에 적용된 것과 유사하죠. 순수, 순결, 청결, 그리고 단정함, 섹시함, 더불어서 우아함과 화려함, 모던함과 하이테크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컬러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제품이나 브랜드에 적용됐을 때 미용이나 미백에 관계된 제품들 흰색 많이 적용됐고요. 청결이나 위생 당연히 흰색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꼼꼼한 빈틈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 브랜드에 흰색 적용되어 있는 것 아이패드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첨단 하이테크 이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 역시 하얀색이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하얀색은 어땠었나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주조색 역할을 했고요. 콘텐츠의 배경, 바탕이 되고요. 강조색이나 보조색의 특성을 가장 잘 부각시키는 컬러죠. 하얀색이.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웹툰에서 하얀색은 여백의 역할을 하는데 이 여백이 단순하게 그 그림의 컷과 컷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장면과 장면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숨고르기를 해주는 그 다음 장면의 어떤 충격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요. 컷과 컷 사이에 나레이션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 어떤 것이 있었죠? 털과 관련된 것이었죠. 하얀 수염, 하얀 머리털, 지혜와 연륜이 느껴지기도 하고 악역인 캐릭터인 경우엔 영악함과 야비함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역할을 또 흰색이 했었고요. 또 돋보이거나 뛰어남을 상징하는 컬러로서 하얀색이 활용되는 백미, 군계일학 살펴봤었습니다. 2주차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겸해서 1교시, 2교시에 학습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 단어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식은 아래 해결하다 만들다, 부딪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사전적 정의 어땠습니까? 계획 설계, 형태를 만드는 것,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였고요. 디자이너들의 정의한 디자인 어떤 것이었나요? 사람의 요구와 다양한 영역을 엮는 사회과학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무엇인가 최적화하는 행위, making things right 그런 단어도 있었고요. 직적인 조형 활동이다 라는 단어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훈 선생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나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 과정, 그리고 결과물까지 다 디자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디자인 프로세스,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이죠.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탐색한 후에 해결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 크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디자인 프로세스는 관찰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 목표를 규명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봤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또 프로세스를 한정지어 보면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욕구를 발생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걸 조형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방향의 조형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선택한 다음에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구현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환경, 먼저 리니어하게 수직적인 그런 환경을 살펴봤었죠. 생산자로부터 제조, 유통, 소비자까지의 리니어한 수직선상에 놓여진 그런 관계들, 그리고 디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영역, 욕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욕구냐 아니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공간 차원으로 봤을 땐 2D, 3D, 4D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고 분야, 공간 차원 같이 서로 교차를 해서 살펴봤었죠. 보다 세분화해서 분야는 시각
분야냐, 제품 분야냐, 환경 분야냐, 차원이 2차원이냐, 3차원이냐, 4차원이냐 이렇게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살펴봤었고요. 그보다 더 세분화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의했던 그 디자인 영역 분류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분류였었죠. 그래서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 시각 전달 디자인, 사진, 영상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설명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학습 내용으로서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디자인의 역할,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생산에서부터 유통, 애프터 서비스, 사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리니어한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가 동시에 디자인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다양한 그런 분야들 고려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분야 내에서 그 분야에 꼭 필요한 디자인 능력을 또한 가져야지만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제너럴리스트이면서 또한 그 해당 분야의 디자인이라는 전문적인 스킬을 지닌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물론 흰색과 관련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노래 역시 CF에 쓰였던 곡이라서 친숙한 곡인데 한번 뮤직비디오 같이 보시도록 하죠. 화면과 함께 음악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life is brilliant.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이죠? You Are Beautiful. 지하철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네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뿅 갔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어떻게 접근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맨 끝에 보면은 Jump into the cold water 이런 수어가 생각나네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 혹은 접하기 싫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릴 때 이런 때 이제 표현으로 이제 jump into the cold water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맨 끝에 나오는 가사랑 또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It's time to face the truth. 이거 뭐 진실을 마주대야 할 때이다. 그야말로 jump into the cold water라는 그런 관용 어구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굉장히 롱테이크죠. 물론 중간에 하늘을 잡았다가 다시 이제 제임스 블런트한테 화면에 이동할 때 중간에 무슨 편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롱테이크죠. 자, 이 하얀색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찍은 뮤직비디오 어떤가요? 살짝 그 추운 느낌도 들고, 그쵸? 추워서 슬픈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얀색의 특성이 나름대로 잘 사은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3주차 1, 2교시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고요. 그리고 3교시에는 어떤 색? 1, 2주차는 흰색을 했으니까 3주차에는 검은색, 검정색, 블랙 컬러가 활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